로저스 센터의 비극, 토트넘의 콩가루 서막. 2025년 11월 2일 런던 북부의 자존심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냉랭한 침묵 속에 잠겼다. 토트넘은 숙명의 라이벌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0대1로 무릎을 꿇었다. 패배 자체도 뼈아팠지만 그 패배의 방식과 경기 후 선수단이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순위 하락을 넘어 팀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홈팬들은 선수들에게 맹렬한 야유를 퍼부었다. 팬들의 분노는 당연했다. 무기력한 경기력과 라이벌에게 내준 굴욕적인 패배는 참고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팬들의 야유와 분노가 쏟아지는 그라운드 위에서 벤치에 있던 프랑크 감독은 터치라인 쪽으로 걸어 나오는 주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으나 두 명의 핵심 선수가 감독의 시선과 제스처를 완전히 무시하고 터널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감독의 권위가 공개적으로 짓밟힌 충격적인 장면. 특히 그 중심에 섰던 인물 중 한 명이 이날 경기 주장 완장까지 차고 나온 미키 팬더팬이었다는 사실은 토트넘 내부의 기류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한때 손흥민의 시대로 불리며 끈끈한 응집력과 불굴의 투지를 자랑했던 토트넘 선수단은 단 한 번의 패배와 야유 속에 콩가루 집안의 민낯을 드러내며 흥망위기에 직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자멸골의 비극과 무기력의 이번 첼시전 패배는 단순한 3점짜리 실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토트넘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책임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전반 34분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의 치명적인 백패스 실수로 인해 모이세스 카이세도에게 공소유권을 헌납했다. 카이세도가 이를 놓치지 않고 주앙 페드로에게 연결했고 페드로의 침착한 슛이 토트넘의 골망을 갈랐다.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팀 전체의 집중력 부재가 빚어낸 자멸골이었다. 라이벌전의 긴장감 속에서 터져나온 어이없는 실수는 팀 전체의 사기를 일거에 꺾어버렸다. 이후 토트넘은 후반전 내내 첼시의 수비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공세의 맥이 끊기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리그 4위라는 높은 순위가 주는 착시 현상과 달리 토트넘의 경기력은 내용면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팬들은 이 굴욕적인 패배가 토트넘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치열했던 런던 더비 상대에게 무너진 것도 모자라 경기 내용마저 밋밋하고 열정 없는 모습이었기에 팬들의 야유는 더욱 거셌다. 이러한 팬들의 분노 앞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반응은 죄송함이나 책임감이 아닌 냉담한 외면이었다. 판더팬의 충격적인 감독 패싱. 권위의 붕괴 사건의 핵심은 경기 종료 직후 발생한 감독 패싱이다. 벤치에 있던 프랑크 감독은 패배로 고개를 숙이고 터치라인으로 다가오는 선수들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악수를 청하려 했다. 이는 감독으로서 팀의 기강을 잡고 최악의 순간에 선수들을 다독이는 최소한의 리더십 행동이었다. 그러나 미키 팬더팬과 제드 스펜서는 감독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들은 감독의 시선을 외면하고 그가 내민 손을 보지 못한 척 그대로 지나쳐 터널 속으로 사라졌다. 이어 코칭 스태프가 손짓으로 선수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대로 라커룸으로 향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감정이 격앙된 젊은 선수들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특히 판더팬은 이날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센터백으로 선발 출장했으며 최근 에버턴전 득점으로 감독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선수였다. 주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팀의 수장이자 자신을 중용하는 감독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은 토트넘 선수단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었음을 상징한다. 영국 매체 더선의 보도처럼 이는 감독과 팬들을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는 팀워크의 근본이다. 그 신뢰가 모든 시선이 집중된 경기장에서 공공연하게 무너졌다는 것은 프랑크 감독 체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감독 패싱은 단순히 선수들의 분노 표출이 아니라 팀 내부의 어른이 사라진 자리에 이기적인 감정이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징후다. 손흥민의 시대가 남긴 교훈, 그리고 사라진 끈끈함. 이러한 선수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지난 시즌 손흥민이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던 시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2024에서 2025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 부진을 거듭하며 한때 17위까지 추락하는 최악의 위기를 경험했다. 성적만 놓고 보면 이번 첼시전 패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토트넘 선수단은 이러한 팀 패싱이나 감독 무시 행태를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끊임없이 선수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선수들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외부의 비판을 내부 결속력으로 막아냈다. 그 결과 토트넘은 리그에서는 추락했지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에서 기적같은 선전을 펼치며 결국 40여 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손흥민이 불굴의 투지와 헌신으로 쌓아 올린 끈끈함과 형제라는 무형의 자산이 토트넘을 나락에서 건져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 손흥민의 시대가 끝나고 프랑크 감독 체제로 시스템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팀이 라이벌에게 패하고 야유를 듣는 순간이 오자 선수들은 그 끈끈함을 잃어버리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 시대가 남긴 정신적 유산이 단 한 번의 패배 속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 토트넘 팬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유럽 대항전 우승 DNA를 심었던 그 투혼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프랑크 감독의 고뇌, 위기 관리의 실패인가? 프랑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장면에 대해 두 선수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이슈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왜 질문하는지 이해한다. 또한 판더펜과 스펜서는 올 시즌 잘 뛰고 있고 그저 작은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감독의 이러한 반응은 겉으로 보기엔 선수 보호처럼 비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함의 표출이거나 위기 관리의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공개적으로 선수들을 징계할 경우 라커룸이 완전히 폭발할 것을 우려하여 애써 상황을 덮으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감독은 두 선수가 팬들 앞으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모든 선수가 당연히 좌절했다. 그들은 잘 하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고 잘 뛰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한다고 해명했지만 분노와 좌절을 감독 무시라는 형태로 표출하는 것은 프로 선수로서 용납될 수 없는 태도다. 감독이 강조한 일관된 모습은 좋은 시기뿐만 아니라 나쁜 시기에도 팬들과 감독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작은 이슈가 아니라 내부 균열의 명확한 신호탄이라면 프랑크 감독의 리더십은 시즌 내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선수들이 감독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전술 지시 불이행, 라커룸 내 불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팀 성적의 급락으로 이어진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4위를 지키고 있지만 내부의 이상, 기류는 언제든 팀을 중하위권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결론 콩가루 집안의 폭망위기, 누가 이불을 끌 것인가? 토트넘 호스퍼는 지금 지난 시즌 손흥민의 투혼으로 간신히 봉합했던 불안정이 다시 터져나오며 심각한 내부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최고의 재능으로 기대를 모았던 판더펜이 주장 완장을 차고 감독을 무시했다는 사실은 토트넘이라는 조직이 근본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다.
토트넘은 프랑크 감독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선수단 내의 정신적인 끈끈함과 리더십 공백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뼈아픈 패배가 가져온 팬들의 야유는 선수들에게 좌절감을 주었지만 그 좌절감을 감독 패싱으로 표출한 것은 팀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대충격이 될 시즌 패배가 토트넘에게 가져온 것은 단지 승점 3점의 손실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쌓아 올린 팀의 정신력과 규율의 붕괴다. 이제 프랑크 감독에게는 전술 재정비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놓였다. 바로 무너진 팀의 기강을 잡고 공공연하게 감독을 능멸한 선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감을 부여하며 다시 한번 선수단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만약 토트넘이 이 콩가루 집안의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맞이할 미래는 순위 하락을 넘어선 폭망위기뿐일 것이다. 누가 이 꺼져가는 토트넘의 불씨를 되살리고 팀의 영혼을 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런던 북부의 명문 구단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